9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맞는 거고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요거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T자. 왜 이래 또? T자. T자에 보시면 제공품 계정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요,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어요. 공식이.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뒤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 앞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어요. 기초하고 단기는 더해야 되고 기말은 뭐 해야 돼요? 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 잘 나옵니다. 9번도 은근 잘 내요. 근데 훨씬 많이 나오는 건 10번은 원래 잘 나와요. 한 1년에 못해도 두세 번은 꼬박꼬박씩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개별은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비싼 거에 쓰이고요. 종합은 싼 거에 쓰여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맞죠? 2번 종합원가는 공정 맞죠? 3번 개별은 개별 맞죠? 정답은 4번. 왜냐면 정유업이나 화학업이나 제지업은 비싼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싼 쪽은 뭐 조선업, 건설업 요런 게 비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보시면 11번의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처리하죠. 어떻게 하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뭐예요? 말. 그래서 보시면은 그다음에 재료는 초기에 투입. 초기에 투입이 전량 투입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 투입.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간혹 가다가 아무 말도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균등 투입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그래서 여기는 완이 300개, 말이 200개, 그래서 500개.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완이 300개, 말이 200개에 50%니까 400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딱 요정도 수준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뭐냐 원가 배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사전에 배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에 정하는 거예요. 사전에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원가 그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순서를 정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무조건 순서 나오면 단계예요. 그리고 직접은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는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 직접이 가장 덜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밝은 면제.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누구랑 주고받는 거냐면 업자들끼리.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국외공급은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판기가 영수증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간주는 가짜예요. 네. 근데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그랬잖아요. 간주 공급에 4가지 있는데 자가, 개인,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죄와요? 잔존죄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자가 공급에 3가지가 있어요.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뭐요? 자동차. 그리고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뭐요? 반출.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은 얘만 유일하게 간주 공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대 사람이 없거나 반대적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의 반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주는데 공짜로 줬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러면 이게 공짜로 줬는지 솔직히 글씨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공짜로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국가에서는 너 이거 공짜로 줬지만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주공급이라는 거는 가짜 공급인데 진짜 공급으로 보고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본점하고 지점이라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둘 다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뭐를 발행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 나머지 간주공급은 발행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요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왠지 요식업 쪽 관련된 회사를 많이 하는 세무사님이 아닐까. 요즘에 요거 종종 내더라고요. 또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14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세요. 왜냐면 이거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있다 그랬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요것만 있으면 세금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거래했냐, 몇 월 며칠 날 거래했냐, 얼마 주고 받았냐, 이것만 있으면 세금 걷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급연월일 아니고 작성연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면세 나오면
어저께도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근데 왜 불완전이라고 하냐면은 안 돌려줘요. 네, 환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라 그랬죠. 이 역진성이 뭐라고요?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이신 분들은 공평하다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불공평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내잖아요. 그걸 역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은행. 우리 살아가는데 은행 기본적으로 써야 되죠. 은행에서 돈 뺄 때 부가가치세 안 떼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면세. 근데 거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운전면허하고는 과세예요. 일반적인 학원들은 대부분 다 면세인데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철도. 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속철도. 고속철도 KTX 이야기하는 거예요. KTX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임대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임대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 관련된 거는 면세가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세무 때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15개 풀어서 시험장 가서 10개 이상 맞는 게 목표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론이 솔직히 근데 10개 이상 맞는다 그래서 10개 맞으면 66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치면. 원래는 11개인가 12개를 맞아야 되는데 10개 이상만 맞아도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1번 풀 건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기초정보관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보이세요? 프로그램은 사마나 02예요. 죄송합니다. 사마나 02 금왕전자. 사마나 02 금왕전자 만나보시고요. 교재 713페이지 위쪽에 써 있어요. 금왕전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기초정보관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보이세요? 문제 1번은 무조건 요 안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기초정보관리랑 전기분 재무제표 이외에는 문제 1번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기초정보관리거든요. 총 3문제 있습니다. 4시 반에 맞출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1번, 2번은 확실히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연습만 하시면 시험 때 되면 거의 안 틀려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은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7하나 주식회사 천천상사. 그 다음에 매출 12986-78690. 대표자 이름은 어디 갔냐? 이부천. 업태는 도매. 종목은 전자제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로얄 프라자 201호 계산동. 이거 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타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리고 하시면서 메뉴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좀 봐두세요. 왜냐면 시험 때 메뉴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한지라. 외상매출금 가셔서 대전에 3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F2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쳤을 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누르세요? F2. F2 누르고 목포. 그 다음에 200. 그리고 여기 꼭 봐주세요. 여기 밑에 차익은 얼마라고요? 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가셔서 여기 차익 뜨잖아요. 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손오공이 150,
사오정이 얼마요? 80. 근데 저팔계 없죠. 근데 봤더니 120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예요? 저팔계예요. 그러면 삭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금액을 빵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게 제일 속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받으러 가셔서 여기 보시면 대구전자가 60이 아니고 얼마죠? 30이죠? 그러면 빵. 그래서 고쳤을 때 여기 항상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우리가 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제조원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가 명세서, 왜 이래? 영어로 나오고 있어.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어디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간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가 명세서. 그래서 원가 명세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원래는 제조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소모품비 치세요. 근데 소모품비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 3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잘 못 찾을 때에는 이 밑에다 치세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쳤을 때 있으면 위로 자동으로 올라가요. 없으면 추가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300만 원에다가 얼마 추가해야 되죠? 200. 그러면 얼마 돼요? 500 되죠. 여기에다가 500 치시고. 왜 늘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800번대로 잘못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00번대에다가 200만 원 늘려주시고 얘 적는 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여기 얼마 있죠? 307, 180, 빵빵빵을 적어요. 적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옮길 때 헷갈릴까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가명세서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세요? 이제 손익계산서. 그래서 얘 나오시고 손익계산서로 오세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소모품비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다하게 넣었으니까 200만 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200 줄이면 얼마죠? 800이죠. 그래서 여기를 800으로 고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거 적어서 넘어왔죠. 307180. 그거는 얘는 여기 있어요.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누르시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아까 얼마 적어서 넘어왔죠? 307180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307180 빵빵빵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다 고쳤거든요. 다 고쳤으면 얘 적는다 그랬어요. 누구요? 단기순 2. 얼마냐면은 144 970 빵빵빵을 적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얘도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나오세요. 그 다음은 여기죠. 잉여금. 그래서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문제 딱 보자마자 어디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야지가 나오면 푸는 거고요. 안 나오면 그냥 냅두고 딴 거 푸세요. 아까 우리 144970 적었죠? 여기 봤더니 단기순이 맞죠? 그러면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 써야 돼요. 그래서 미처분 가셔서 158, 387 빵빵빵을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항상 어디라고요? 재무 상태표. 가서 봤더니 얘도 안 고쳐도 되죠. 158, 387 맞으니까. 맞으면 안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입력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맞으면 냅두고, 틀리면 고치고, 없으면 등록하고. 그래서 지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되죠. 대차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요러면 끝.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한 80%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가 미리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다음 문제 푸세요. 왜냐면 저거 틀린다 그래서 100%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거든요. 일반 전표인데 일단은 저기 4시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계만 일단 적어 보세요. 그래서 분계 이따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입력할 시간 또 드릴게요. 해보세요. 여기는 분계도 좀 어렵게 된 회차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회계 1급하고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붙기는 좀 어려운 회차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전산세무 2급을 안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전산세무 2급 관련된 분계가 일단 1번부터 나와요. 1번부터 이렇게 내면은 멘탈 나가서 잘 못 풀어요. 좀 무난한 게 처음에 나오는 게 좋은데 일단 7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의 투자자산. 이거 세무 때 따로 연습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의 2,400 보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00X년말 공정가치라고 보이세요? 그럼 2,400이 2,800 됐죠. 그럼 요 당시에 분계가 이렇게 돼요. 말 공정가치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예요. 얘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리고 오늘은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세무 때 따로 할 겁니다. 이건 회계만 공부해 갖고는 완벽하게 알고 맞추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세무할 때 다다음 주부터 다음 주 한 금요일부터 세무할까 생각 중인데 자본은 상계처리라는 걸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게 사람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본은 상계처리예요. 거기 보시면 2,900에 팔았대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죠? 2,9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전년도 마지막에 2,800이었어요. 얼마였어요? 2,80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2,800.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그냥 푸시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꼭 기존에 있었던 것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평가 이익이 있었던 거를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500이 돼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일단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면요. 처음과 끝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거기 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얼마 주고 샀대요? 2,400.
끝에는 얼마 주고 팔았대요? 2,900. 그러면 얼마 이익이요? 5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끝에서 두 개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900에. 그러면 얼마 이익이죠? 100만 원 이익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예금 2,9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라고요? 2,800. 그래서 2,800짜리를 2,900에 팔았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100만 원. 그래서 이게 단기냐 매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시험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후에 다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보세요. 왜냐면 요거 따로 연습해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파트라.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3개. 요거는 시험 때 꼭 맞춰주셔야 돼요. 2번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은 못 드려요. 근데 2번은 연습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하고 공장 수리. 원재료하고 공장 수리 좀 봐주세요. 날짜는 9월 26일. 우리 고치면 무슨 비 처리한다 그랬죠? 수선비. 무슨 비요? 수선비. 근데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55.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고치셨어요? 예, 원재료 가지고 고쳤죠. 그래서 원재료 55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조교 8번 타겟정 대체. 그래서 타겟정 대체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요. 재고자산. 우리 원재료 왜 사죠?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인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요게 타겟정 대체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은 그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공장 생산직 직원. 그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 뭐라 그랬었죠? 네,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근데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2만원. 그 다음에 현금 줬다 그랬죠? 현금 2만원. 뭐 요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그 틀만 기억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요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시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그때 그 우리 180개 풀었을 때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봤어요.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무슨 충당금이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결론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돈 받았죠?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5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충당금이라고요? 전기에 대손 나오면 대손 충당금 50만.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왜냐면 이따 입력하실 때 보면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충당금 선택하세요? 대손 충당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8일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예금에다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미수금에다 밑줄 치세요. 답 다 좋습니다. 네,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잖아요. 입금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오셨냐면 1,0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무슨 금으로 회계 처리했었대요? 미수금.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이제 미수금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예요. 대변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죠? 별도로 없죠.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은 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달러 나오면 외화 나오면 전 맨날 이것만 쓸 거예요. 아까도 썼고 다음에도 또 쓸 건데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환자가 왜 안 되냐?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1월 1일 날은요. 2,000달러 곱하기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220만원. 그 다음에 11월 30일은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그래서 200 얼마예요? 30만원. 그래서 결론은 220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서 230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11월 30날 통장으로 돈 받았대요. 그러면 통장으로 220 들어왔어요? 230 들어왔어요? 230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내가 받기로 했었던 돈은 원래 얼마였어요? 220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에이스.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보세요. 더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결산 아니니까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차 이익이 맞아요? 외환차 손이 맞아요? 네, 외환차 이익이 맞죠. 얼마 이익 났어요? 10만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또 할 겁니다.